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에는 육상뿐 아니라 이 바다 역시도 삼엄한 통제를 받는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함정 20척가량이 해상에서 24시간 대테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윈드서핑 보드 하나에 이 경계가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틀째인 어제 오후 5시 20분, 해경으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윈드서핑을 하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신고 장소는 정상회담이 열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5km 떨어진 송정 해수욕장. 송정에서 출발한 60대 남성은 윈드서핑 보드에 몸을 의지한 채 해운대 앞바다를 거쳐 용호만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문제는 공식 행사장인 에이펙 누리마루 앞 해상은 경호구역으로 당시 해경함정 17척이 최고 수준의 대테러 경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윈드서핑 보드는 이곳 용호만까지 떠내려왔었는데 이곳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해상 경호구역 안에 포함됐었던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계 중인 함정과 헬기 1대, 민간 선박 6척 지원을 받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남성을 찾아내지 못했고 3시간 뒤 이 남성은 스스로 용호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해경의 24시간 감시망이 사실상 작은 서핑보드 하나에 뚫린 겁니다. 해경은 당시 2m가 넘는 파도로 기상 상태가 나빴고 보드가 작아 함정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호 문제로 함정들이 자유롭게 수색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일행과 레저 활동 중 보드 돛이 부러지며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열린 한 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 중에서도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개발 잠재력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메콩 5개국 가운데 3개 나라 정상들이 부산의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물 정수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 정수 기술의 아세안 진출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총 길이 4,300km에 달하는 메콩강. 5개 나라, 인구 2억 명이 이 메콩강 유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 개발 원조 자금 가운데 20%가 이 메콩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일본이 2012년부터 이 지역에 대규모 원조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한 메콩 첫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개방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메콩 협력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간 개발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부산시는 물 정수 기술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메콩 3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정상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게 바로 정수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 정수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각종 상수도 시설이 아무래도 좀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조 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기술 수출에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리 시도 상수도가 장점이 있고 수장공사도 상수도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수장공사 협력 사업으로 저쪽에 아시아의 상수도 쪽으로 진출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정수 기술이 부산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기장군의 한 농지에서 건설 폐기물로 의심되는 흙들이 무더기로 나와 기장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곳이 기장군 일대에 최소 4곳이 더 있다는 건데요. 기장군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가 뒤늦게 성분 조사와 수사 의뢰에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농지입니다. 3,000제곱미터 크기 농지 속에서 새까만 흙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로 의심되는 것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난 2015년 한 건설업체가 이 부지 소유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며 허가받은 높이 1.8m보다 3m가량 더 높게 쌓았다 시정명령을 받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농지는 바로 옆 건물 1층을 지하로 만들 정도로 높게 흙이 쌓였는데요. 이렇게 건설 폐기물로 보이는 흙들이 4년 가까이 이 땅에 방치돼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주인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워낙 수위 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서 공사를 하시던 분이 요 땅 주주를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흙이 있어서 이게 승토를 하겠다라고 했지 이게 폐기물이라도 들어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기장군 내 이렇게 불법적으로 성토된 걸로 의심되는 농지가 최소 4곳 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장군청은 성토 높이에 대해서만 2차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을 뿐 매립된 흙의 성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준공 허가를 내기 전에 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복토에 사용된 흙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농을 위한 복토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토질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기장군은 뒤늦게 해당 토지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확한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경찰의 불법적인 매립이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낮에는 학원 일, 밤에는 배달 일, 이렇게 투잡을 뛰던 50대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승용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이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한밤중 한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강한 충격에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인도 위까지 튕겨 올라갔습니다. 운전자 56살 A씨는 온몸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갑자기 그냥 퍽 하는 소리만 바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퍽 소리가 바로 들렸을 때 이제 차가 사고가 났구나. 사고 당일 밤 A씨는 엄궁동 농산물 시장에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학원 일을 하던 A씨는 1년 전부터 시장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밤에는 시장에서 이른바 투잡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이 취하더라도 앞에 있으면 핸들을 꺾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렇게도 할 낀데 아마 아예 그런 거 없이 방금 부딪혔어요. 피로가 누적돼서 아마 졸음운전 하지 않나 싶어요. 경찰은 또 차량이 전봇대에 부딪혔을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항일거리 현판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일거리 현판의 자진 철거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현판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구청이 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 예고하면서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긴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사직했으나 넉 달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5개 야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부산시당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와 있다며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이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을 불러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시행사 대표가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캄코시티 사업시행사 대표 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500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